요즘 수소가 뜨면서 수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솔직히 여기 계신 세 분이 찐 전문가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 앤서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오늘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원래 수소는 깨끗한 에너지잖아요. 근데 왜 굳이 청정수소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가요? 수소를 활용할 때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산 단계에서는 일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정수소라는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였습니다. 청정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또는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 탄소, 산소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수소는 이 색으로 또 구분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수소를 편의상 색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만든 수소를 그린수소, 그리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해 만든 수소를 그레이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한 수소를 블루수소라고 합니다. 포집, 부생, CO2 포집 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 좀 못 알아들었거든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부생이라는 말이 이제 부가적으로 생성된다라는 이제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소를 만들 때 석유화학 공정이나 제철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이제 부산물로서 수소가 생성되는 것을 부생수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출수소라는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추출수소는 이제 은행잎 추출이나 아니면 녹차 추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는 것을 이제 추출이라는 이제 어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수소를 이제 메탄이나 뭐 이런 석유 화석연료 그런 베이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개념을 가지고 추출수소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포집은 곤충 채집처럼 무언가를 포함해서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O2 포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소를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온실가스인 CO2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흡착이나 흡수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포집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수선에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고순도의 그린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수소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현재 청정수소 자급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정수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서 현재 0%인 청정수소 자급률을 2030년까지 34%, 그다음에 2050년까지 60% 이상까지 이제 늘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5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연간 2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청정수소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지금도 뭐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 발전, 수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왜 청정수소를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오징어 게임의 네. 그 명대사죠. 그걸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뭐야? 탄소 배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그게 뭐죠? 그러면은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제 왜 하필 2050년이냐 이것도 한번 궁금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엔 산하 연구기관이라고 이제 IPCC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40개국의 과학자 그다음에 이제 91명의 이제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2030년까지 탄소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제 아까 중립이라는 건 이제 제로 베이스죠. 이행을 해야만 결국에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가역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또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 따르기 위해서도 이 청정수소 생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정부가 2050년까지 그 청정수소를 연간 2,790만 톤을 식으로 이제 공급한다는 계획하에서 지금 많은 세부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100% 그린수소나 분리수소 같은 청정수소로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우리의 기술력하고 자본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이제 수입하는 그런 수소까지를 포함해서 청정수소 자급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연료 가격이 킬로그램당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2050년이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500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나 아니면 디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수소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제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라고 지난해 11월에 이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수립하고 그때 이제 그 국내외 수소 생산을 이제 청정 수소 공급 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같은 것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핫한 이슈를 끌고 있는데요. 탄소 저장소를 30년까지 9억 톤 이상 확보해서 그래서 이산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분루수소를 30년까지 75만 톤을 생산을 하고 2050년까지 200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본을 이제 기술하고 자본을 투입을 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2050년까지는 40개 이상의 수소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CCS 요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에 더 재밌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저나 시청자분들도 막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잘 아는 이런 수소차 이런 얘기는 없나요?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를 이제 또 확대를 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이제 충전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2030년까지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그리고 2040년까지는 주요 도시에서 15분 이내에 수소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부터 2030년까지 반경 75km 그리고 2040년까지는 반경 50km 내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수소차를 이제 또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수소차의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해서 2050년까지 526만 대의 수소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은 뭐 수소차 아니면 전기차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없을까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일단은 수소차의 성능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선박, 드론, 트램 이런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수소 충전소에 갔는데 옆에 드론을 충전하고 있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물론 가능하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저희 사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신 이유가 있죠.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거 시키시려고 부른 걸까요? 네, 영화 속에 나오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4000 세대라면 파충류 외계인을 묘사했던 미드 V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미드 V와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오블리비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 그 영화를 사실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뭐 수소와 관련된 거 아닐까요? 네, 바로 물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미드 V에서도 외계인들은 물을 착취하기 위해 지구에 들어오고 영화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오블리비언에서도 외계인들은 지구의 바닷물을 마구 착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바로 수소 에너지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70%를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바닷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 풍력 등 지역적 편제도 없고 지구의 물이 모두 마를 때까지 고갈될 염려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블리비언 영화에서 모습처럼 바닷물을 직접 수소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지영 박사팀이 바닷물을 정화하지 않고 바로 수소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아직 상용화 전이니 영화 속의 모습처럼 가능해지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정수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이 국내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K수소 동맹을 맺어 세부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SK ENS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하여 액화수소 3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5년 보령의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청정수소 25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약 50만 톤의 블루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그룹의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오직 수소앤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너 팩트체크 시간인데요. 떠도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OX로 알아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O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수소는 생산 공급 과정에서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X 두 분이고 이건 뭔가요? 저는 이제 그 O에서 네. X로 넘어가는 과정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화석연료 기반의 이제 사회가 18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생활 전반에 이제 깔려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모두 화석연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과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수소로 이제 변환되게 되면은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 전주기에 해당하는 모든 인프라가 이제 수소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랑 같은 또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화석 연료 기반에서 수소로 가면서부터는 당연히 모든 것들이 비싸질 수 있겠죠. 뭐 지금 생산하는 것부터 활용하는 것까지 모두가.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는 고갈이 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우상향,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근데 수소는 지금 현재는 좀 비싸지만 기술 개발이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이 낮아질 거고 고갈될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화석 연료하고 비교를 해볼 때 아주 큰 장점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드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나머지 두 분은 X를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먼저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에서 봤을 때는 X를 희망한다라는 의미에서 들었습니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전 동일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수소 이야기.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처음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많이 떨렸는데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떨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저는 뭐 오늘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저의 그 성대모사 이러다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연기를 제가 못했어요. 그게 머릿속에 많이 남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수소에 관한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성대모사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뭐 해외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는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런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어 같은 것들도 사용하는 것들도 조금 더 쉬운 거를 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이제 대국민 공감대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정 교수님 성대모사 하시는데 나도 저런 걸 준비해 올 걸 이런 네. 하시면 되죠. 그럴까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창원대학교 정대훈 교수님, 경희대학교 원완영 교수님, SK ENS 김진희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레이 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그레이 수소 진짜 뭐 회색은 아닐 거고 아예 진짜 색이 없는 거예요?